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이죠. 종부세 그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종부세는요. 다음 시간에 이제 토지죠. 이번 시간에는 주택이고요. 주택이나 토지나 종부세의 계산 구조 가장 큰 카테고리를 먼저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보시면 다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10번째는 뭐냐면 납세 의무자가 말이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택의 공시가격 보겠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어떤 대상자가 받죠? 그렇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12억을 기본공제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단계 초과 누린 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과표가 6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또 세율이 다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이죠. 종부세 그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종부세 그 정의와 과세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호텔을 이제 취득하게 되면 말이죠.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세금이거든요. 또 세금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세 효과를 반드시 누려야 되고요.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절세 효과를 누리는 만큼 우리가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목을 항상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그 세금마다 각각의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조금 알고 사전에 아시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부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부세가 마감이 되면 부가가치세 순으로 이렇게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와 이제 종부세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즉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호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텔을 취득하게 되면 그 호텔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데 재산세는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죠. 무조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납세 대상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해당되는 이제 소유자만 하나요. 이제 종부세를 이제 납세해야 될 의무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재산세를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였죠? 과세 대상이 토지, 그죠? 네,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전 시간에 종부세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종부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다. 주택 두 가지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종부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과세 대상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주택이 과세 대상이지 않습니까? 토지는 조금 쉽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주택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제 정의와 과세 대상을 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좀 많아서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주택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토지를 따로 여러분께 강의해드리고 종부세 마지막 강의 시간에 납세 절차 이렇게 마친 다음에 부가가치세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이번 시간에 말이죠. 우리가 종부세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는 내용을 아주 알기 쉽고 편안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끝까지 강의를 시청하신다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여러분께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자, 납세 의무자가 되시는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집중하시고 필요한 내용은 메모를 해 놓으신다면 저번 달이 아니죠. 작년 12월 달에 우리 신고 납부하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올해 2024년도에 12월 달에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 우리 대상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이렇게 제가 사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보시면 종부세는요. 다음 시간에 이제 토지죠. 이번 시간엔 주택이고요. 주택이나 토지나 종부세의 계산 구조, 가장 큰 카테고리를 먼저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보시면은 다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쉽게 해서 어떤 세목이든지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종부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종부세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세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죠? 그러면 이제 세액이 나오겠죠? 네, 세액이 나오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자는 무조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의무자는 종부세를 납세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소유자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우리가 재산세를 납세했지 않습니까? 언제 납세했죠? 7월 달에 건물분, 9월 달에 토지분 이렇게 기납된 재산세를 우리가 여기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담 상한제, 이거는 재산세에서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이제 재산세 강의를 아직 시청하지 않은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재산세를 먼저 강의를 들으시고 종부세를 들으셔야 조금 이해가 더 쉽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겠죠. 예,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면 뭐 1세대 1주택자 이런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거든요. 세액 공제는 뭐죠? 세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납세할 세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말이죠. 세액 공제를 또 받습니다. 세액 공제. 네, 세액 공제.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세액 공제가 공제를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과세 표준은 말이죠. 잠시 후에도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과세 표준이죠. 그러면 종부세의 과세 표준, 특히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을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공시가격의 합계액이죠. 공시가격의 합계액 마이너스 기본공제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다. 네, 이거는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과세 표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공시가격 합계액에 마이너스 우리가 기본공제 또 잠시 후에 나옵니다. 기본공제가 나오면 여기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네, 과세 표준이 나온다. 그럼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액이 나온다. 이런 큰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 마지막 이거를 조금 여러분께서 외우시고요. 앞에 것도 필기하시고 나서 다음 이제 장면으로 가시면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납세 의무자가 말이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법인으로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개인이죠. 개인이 납세 의무자일 때, 개인이 납세 의무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택분, 주택이죠. 지금 토지가 아닙니다. 주택분 과세 표준은 말이죠. 과세 표준은 어떻게 돼 있죠?
인별, 네, 인별 이게 키워드인데, 네, 우리가 이제 부부가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제 주택이 보유한 게 있고 또 제가 주택을 보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하는 게 아니고요. 합산하는 게 아니고 남편 거는 남편 것대로 따로 또 배우자 거는 배우자께로 따로 그 인별이죠. 개인별로 개인별로 부부라도 개인별로 이렇게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 주택을 합산하는 거예요. 네. 부부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사람마다 합산하는 거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 금액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개인이 보유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보시면은 기본 공제라고 나왔죠? 네, 기본 공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 공제. 네, 기본 공제액이 9억 또는 12억에 대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제를 많이 받으면 우리는 좋겠죠. 그렇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공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9억은 일반적인 개인이 적용이 되고 12억, 많은 금액은 누구한테 적용을 해주느냐? 그렇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기본 공제를 3억을 추가해서 말이죠. 12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투기 성향이 없다. 그 주택을 보유한 목적은 거주 목적이다. 좀 그렇게 해서 공제를 조금 더 해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제 60%입니다. 60%.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납세자, 즉 우리는 더 유리하겠죠. 공제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여기서 보시면 네. 과세 표준이 적어야 세액도 적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럼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공시가격 합계액,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불강력적이죠. 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지자체나. 그리고 기본 공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9억, 1세대 1주택자는 네, 12억.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높으면 높을수록 과세 표준은 네, 적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으면 좋다. 그래서 개인이 주택을 보유했을 때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몇 프로다? 네, 60%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법인이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보시면 법인 보유 주택분 과세 표준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러면 주택 공시 가격의 합계액 있죠. 네, 법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 가격의 합계액에 기본 공제액을 마이너스를 해주고요.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네, 이거는 없다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없다고 이렇게 보시고, 네, 이렇게 보시고,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네, 개인이 60%였죠? 네, 역시 법인도 60%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본 공제죠. 기본 공제 금액이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그래서 원칙은 기본 공제를 배제를 합니다. 법인은. 그러면 법인은 세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개인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본 공제를 9억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인이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기본 공제가 12억인데 법인이 주택을 한 채만 보유를 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공제액 얼마 받죠? 네, 법인은 9억 받는 거죠. 개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원칙은 기본 공제를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기본 공제를 9억을 해주는데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기본 공제 9억을 해주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외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 공제
9억을 받는 경우, 법인의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가볍게 보세요. 네. 공공주택이죠. 네. 여기서 포인트는 말이죠. 약간, 이제 법인 같은 경우 공제를 해줬을 때 어떤 경우냐? 그러면 약간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법인은 예외적으로 조금 9억을 해주겠다. 그리고 좀 부득이하게, 법인이 말이죠.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의사에 관계없이 좀 보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공제 9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보세요. 네, 공공주택이죠? 네, 공공주택은 공공재의, 조금 그 성향이 좀 강하죠?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사업자, 사업자죠. 네, 공공주택을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때, 큰 테두리를 봤을 때 좀 공공재의 역할이 있죠. 네,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따른 특례법의 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그 주택 정비, 정비 이런 건 누가 합니까? 주택 정비, 국가나 지자체가 정비를 하죠. 예, 이런 거 주거환경 정비법 누가 합니까? 지자체나 국가에서 하죠. 어디에다가 합니까? 구도심이나 노화가 된 지역을 개인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했을 때 그 건축 행위를 하는 시행자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이죠? 네, 공익법인. 민간 임대주택도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시행을 하는데 임대주택이면은 공공재 역할성의 성격이 좀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의 사업자도 예외적으로 기본공제 9억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네. 도시개발법, 좀 법령에 많이 나오네요. 쉽게 풀어서 도시개발법은 뭡니까? 네, 신도시를 우리가 조성을 하죠. 신도시를 조성을 할 때 적용되는 법이 공법상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시행한다. 이런 경우고 도시 재정비, 재정비는 누가 한다? 정비는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또 나왔죠? 임대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공급 의무가 있는 일부는 공급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네. 땅을 개발을 할 때 일부는 여기는 임대주택을 꼭 지어라. 이렇게 퍼센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그 시행사가 그거를 본인이 막 성격이 좋아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분양은 몇 프로, 임대는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 이게 작년이죠. 이때 이제 개정이 된 법률입니다. 이 사항은. 그리고 종중은 2022년에 또 개정이 돼가지고 종중도 역시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재산세,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사항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공시가격 보겠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토지는 뭐죠? 토지는 공시지가라고 하죠. 토지는. 네. 주택은 뭡니까? 주택은 개별 주택 공시가격. 그죠?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개별 주택 가격이 이렇게 공시를 하죠. 언제 합니까? 매년 5월 31일 이전에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당해년도 이제 재산세, 종부세에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거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 바로 이제 표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토지는 공시지가 이렇게 표현하고 주택은 공시가격을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용어만 다른 거지 개념은 같다. 토지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같이 부동산 가격 공시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에 따라서
네, 공실행 가액이나 재산세 부과 시 감면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 감면이 적용된 후에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게 아주 포인트죠. 이게 네. 우리가 재산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네,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안 돼. 그럼 재산세로 끝나는 거고, 토지와 주택 같은 경우 재산세를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과다하게 보유를 했다. 과세 표준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건데, 재산세를 납세할 당시, 그때 당시 적용이 됐던 공시가격을 똑같이 종부세도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고요. 종합부동산세 세법상 공시가격은 주택 공시가격 마이너스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기 재산세 감면율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재산세를 납부하실 때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20억이었어요. 20억.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시가격을 결정을 하느냐? 20억이었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20억이죠. 이 20억인데 감면율이 있어요. 감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좋은 거죠. 만약에 재산세 감면율이 한 25%를 적용을 받았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때 말이죠. 네. 신고는 안 하죠. 재산세는. 예, 납부할 때 재산세 감면율이 25%를 적용을 해서 재산세 납부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이제 15억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공시가격은 20억인데 공제율이 25%를 적용을 받아서 주택 공시가격이 15억으로서 우리가 과세 표준을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종부세를 납부할 때에도 종부세의 공시가격이 20억을 대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 납세 당시의 공시가격 얼마죠? 네, 15억을 공시가격으로 적용해서 계산을 해서 과세 표준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런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기본 공제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은 9억이죠. 네, 9억. 예외적으로 12억 공제를 받습니다. 어떤 대상자가 받죠? 그렇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12억을 기본 공제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개인이나 그 다음에 법인. 지금 호텔 황제가 여러분께 어떤 강의를 하고 있죠, 지금? 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이번 강의 시간은 종부세의 주택에 관해서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이제 기본 공제는 다르게, 개인과 법인은 기본 공제가 달랐죠. 그런데 기본 공제하고 다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현재 60%를 적용한다 이거죠. 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법이 좀 개정이 많이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거를 제가 해봤는데 20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 개정이 됐죠. 이 비율이. 그래서 22년 이후에는 60%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주택을 개인이 보유하는 경우나 법인이 보유하는 경우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똑같이 몇 프로다? 네, 60%다. 이렇게 하나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파트 보시면 이제 세율입니다. 세율. 네, 세율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종부세는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하면은 종부세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전 파트까지는 이제 과표를 본 거고요. 이번 파트 지금 몇 번째죠? 네, 5번째 카테고리에서 지금 세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부세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초과 누진세율 6단계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초과 누진세율인데 6단계라고 하면은 과세 표준이 6단계로 분리가 되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다주택자, 그리고 2023년 작년도죠. 작년도부터는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제가 명시해 놨습니다. 뭐냐면 다주택자는 누구죠? 2주택자 이상 보유한 자를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2019년부터는 1세대 1주택가 아닌 사람은 다 중과세율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다주택자, 그리고 2023년부터는 2주택자 말고 2주택자까지는 평균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작년부터는 한 단계 좀 완화를 시켜준 거죠. 3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도표를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2주택 이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필기가 좀 잘못됐는데 2주택 이게 이상이 아니라 초과죠. 초과 이상이 아니라 초과. 초과는 이제 3주택부터죠. 3주택부터 여기는 1주택이나 2주택까지. 그래서 여기는 세율이 좀 적게 적용이 되고 여기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적용이 되겠죠.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과표가 6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또 세율이 다르다. 당연히 법인이 세율이 좀 높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보시면 2주택자 이하, 1주택자, 2주택자는 이쪽이죠. 그렇게 보시면은 세율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3억 이하는 0.5%, 3억을 초과하고 6억 이하는 0.7%, 6억을 초과하고 12억 이하는 1.0%, 1%죠. 그리고 이제 12억을 초과하고 25억 이하는 과세 표준입니다. 1.3%. 그리고 50억 이하는 1.5%, 94억 이하는 2%, 94억 초과하는 경우는 2.7%, 이렇게 나와 있고, 법인은 어떻다? 법인은 과세 표준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정액법으로, 정률법으로 이렇게 적용하죠. 몇 프로? 2.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주택을 초과하는 이제 납세의 의무자죠. 그럼 3주택부터입니다. 세 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세율이 조금 더 우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억 이하는 똑같습니다. 0.5%. 그 다음에 6억 이하는 0.7% 같죠. 12억 이하는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세율이 다릅니다. 25억 이하는 2%. 여기는 1.3%인데 0.7%가 초과가 됐죠.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표에 관계없이 5%, 세 채 이상 소유한 법인이 종부세, 납세 대상자다 그러면 세율이 몇 프로다?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 보시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 구조 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은 어떤 구조다?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온다. 그러면 세액을 이거를 한번 풀어본다는 거죠.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면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어 있다? 주택 공시 가격에 합계해서 공제액을 해주죠. 얼마를 해줍니까? 9억이나 12억을 해주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몇 프로죠? 60% 해주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곱하기
적용된, 그 과표에 적용된, 개인이면은 6단계 초과 누진세율에 세율을 적용을 해서, 네, 우리가, 세액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또 나왔죠? 네, 공제액은 원칙은 9억이다. 네,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다? 네, 12억이다. 법인은 어떻다? 법인은, 아까 배웠죠? 네, 원칙은, 공제액이 없죠? 공제액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인도, 네, 9억을 공제를 받는 법인이 있다. 어떤 경우죠? 네, 공공재의 역할을 띠고 있는 그런 법인. 그리고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네, 종중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제 7번째 네, 카테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 보시면은 네, 공제할 재산세액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공제할 재산세액. 공시가격이 20억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는 주택 전체에 부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9억을 초과분에 대하여 9억을 초과분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기본 공제죠. 네, 그러면 11억이죠. 네, 9억 초과분이니까 과세가 되므로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되는 네, 11억에 대한 이중과세, 네,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재산세액 공제 제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중과세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중으로 적용을 해서 중복해서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합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공제할 재산세액이.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그림을 잠깐 그리면 여러분께서 또 이해하기가 또 쉬우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억짜리 이제 주택을 보유한 거죠. 20억에 해당하는, 네. 20억에 해당하는 이제 공시 가격이 20억이 이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예, 재산세는 20억에 대해서, 그렇죠? 20억에 대해서 재산세는 20억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제 재산세를 이제 징수하는 거죠. 부가 징수를 하는데, 이제 그 종부세, 이제 20억의 주택에 해당되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는, 네, 9억을 제외하니까 공제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이제 11억이죠. 네, 11억. 네. 11억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종부세, 네, 11억에 대해서 또 이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여기 11억. 네, 11억. 11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니까 재산세를 우리가 부가징수할 때에도 여기를 한번 적용을 했고요. 11억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보니까 또 종부세를 납부할 때에도 여기 11억 구간을 적용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중 적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 이중과세라고 그럽니다. 이 11억은 네, 이중과세 부분이에요. 이중과세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은 이제 일소유에 대한 법칙이 있듯이, 네, 우리도 세금은 내겠다 이거야. 그런데 예, 이중과세를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헌법소원에 제소를 해서 합헌 판정을 받아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이중과세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납된 재산세액을 우리가 공제를 받는 것이죠. 현재까지 이렇게 받고 있고, 그 다음 파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제. 네,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의 파트 때 제가 아주 열심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도 뭐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사료가 되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담 상한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높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세부담 상한에 대한 비율이 낮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세부담 상한은 우리한테 낮을수록, 부담률이 낮을수록 우리가 유리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한을 낮게 잡았으니까 세금을 덜 낸다 이거죠. 그래서 1차로 재산세 부과 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 후 2차로 이제 종부세를 납부하는 거죠. 종부세 과세 시에 세부담 상한을 한 번 더 적용한다는 겁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때 세부담 상한을 한번 적용을 받았다고 해서 종부세한테 배제하는 게 아니고, 역시나 종부세를 할 때에도 한 번 더 적용을 한다. 법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제외예요. 그래서 이 세부담 상한의 비율이 낮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2023년 작년도죠. 그래서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3주택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그래서 그런 개인은 세부담 상한율을 150%, 1.5배죠. 1.5배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법인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를 해야 되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배, 즉 150%를 적용한다. 하나 더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종부세 대상자가 됐을 때는 계산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조금 더 공제를 조금 많이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하는 목적이 투기 목적이 아니고 거주 목적인데 공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재산세를 납세하고도 불구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좀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세액공제를 또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말이죠. 그래서 산출세액의 연령으로서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도 장특공이라고 그러죠. 장특공을 공제해 주듯이 연령과 보유기간의 두 가지에 따라서 공제율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공제를 해주고, 이게 한도가 좀 있습니다. 한도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로 보시면은 종합 한도 상한이 80%입니다. 80%인데 좀 나눠서 보시면은 연령별 공제가 있어요. 60세 이상이다. 현재 보유자가 60세 이상이다. 그러면 20% 공제를 해주고요. 세액을 공제하는 겁니다. 세액을. 만약에 종부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20%를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그러면 80만 원을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이제 30%, 그 다음에 70세를 초과하는 경우 40%. 이렇게 연령별로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 또 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보유했던 사람은 내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게 증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공제를 또 한 번 해준다 이겁니다.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액 공제죠. 몇 프로? 최대 80%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20%,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에는 40%, 그 다음에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13년이다. 그럼 몇 프로죠? 네, 40%죠. 네, 7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20%겠죠. 네, 그래서 20%, 40%, 50%. 연령별은 20%, 30%, 40%. 그렇게 해서 최대 한도 중복 적용도 가능하고 몇 프로? 네, 80%까지 네, 이렇게 세액을 네, 공제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목적이다. 거주 목적이다. 투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감면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례 조항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은 다 쉬운 내용인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은 국내 거주자인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이제 간단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부부가 요즘에 공동으로 많이 취득을 합니다. 네, 절세 효과를 위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지분 50대 50 이렇게 많이 취득을 하시죠. 1주택만을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지분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다. 소유한 것이다. 그렇죠? 50대 50으로 지분을 소유해서 이제 공유로 부부가 이렇게 소유를 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특례 조항이 나오는 거죠. 신청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신청. 여러분께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과세관청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신청에 의해서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는 뭐라고 그랬죠? 인세라고 그랬죠? 인별로 적용한다. 인별로. 그러면 대원칙은 뭡니까? 네. 대원칙은 배우자 50%, 그 다음에 본인 50%. 그렇게 해서 1세대, 네. 1주택자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것도 개정된 내용이에요. 옛날에는 단독 명의만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을 1세대 1주택자의 정의가 종부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단독 명의만 혜택을 줬는데 이게 너무 부당하다. 부부는 우리가 세금을 제외하고 부부는 뭐 일심동체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꼭 세법상 그것도 종부세에 대한 세법상은 인세 위주로 우리가 부과를 하다 보니까 부부 합산이 아니고 뭐다? 인별로 본인 따로 배우자 따로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적용 이런 특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이 돼서 좋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1주택만 보유했을 때는 당사자가 직접 세무관청에 신청을 했을 때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그 다음에 상속주택, 신규주택은 뭡니까? 신규주택은 이제 여기서 신규주택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A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B 아파트로. 네, 그러면 이제 B 아파트를 신규주택이라고 합니다. 신규주택. 그러면 A 아파트를 우리가 막 처분하고 그 다음에 B 아파트를 사고 이런 게 아니죠.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신규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상속주택. 이건 뭐 기본이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저가주택. 지방의 저가주택은 뭐다? 지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조금 과세를 좀 적게 하겠다. 특례를 주는 거죠. 네,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적용해서 특례 조항으로
적용시켜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야. 근데 내가 저쪽 지방에 저가주택을 하나 또 샀어요. 그럼 1세대 1주택자냐, 1세대 2주택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지방의 저가주택은 종부세를 산정할 때에는, 보유한 주택으로 합산하지 않겠다. 하나만 보겠다. 어디? 서울 것만.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 보시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기준주택수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네, 재산세를 낼 때 한번 여기에서 그 재산세를 낼 때 이게 주택수로 포함되는 주택이 있고 안 되는 주택이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 된 주택이었죠? 안 되는 주택. 그러면 재산세를 낼 때 만약에 재산세의 과세 관청, 시군구죠? 시군구에서 봤을 때 지방에 저가주택으로 봤는데 이 지방이 저가주택이 아니야. 고가주택이야. 고가주택. 그래서 재산세를 낼 때 부과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역시 종부세를 낼 때에도 그 주택수가 포함이 된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2021년부터 네,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으로서 네, 1주택으로서 또 중요한 내용 나오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으로서 네, 1세대 1주택인데 본인과 배우자가 50대 50의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으로서 네, 뭐 지분 관계 없습니다. 뭐 30대 70이든 납세 의무자가 여러분께서 본인이 신청 여기 또 나왔죠? 네, 신청한 경우 무조건 먼저 신청하셔야 돼요. 신청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그래서 기본공제 얼마다? 네, 12억을 세액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네.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면 각각 9억씩 적용받겠죠? 기본공제, 본인 9억, 배우자 9억. 그렇죠? 지분에 대한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기본공제 얼마씩?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그죠?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니까 각각 9억씩 기본공제로 받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보니까 네, 명의가 공동명의는 할지라도 신청에 의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9억이 아니라 이제 12억을 받는 거죠. 12억. 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보고 있는 거죠. 부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은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도 하시고 좀 메모하셔야 돼요. 네. 자, 보시면은, 네.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라도 말이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제 신청을 했다는 거죠. 네, 신청을 해서 1주택자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라도 인별로 각각 9억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네요. 9억씩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1주택임을 감안하여 특례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1세대 1주택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종부세가 적게 나오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신청을 안 하면 있는 그대로 나온 거죠. 인별로 각각 따로따로. 그러면은 이제 본인 앞으로 종부세가 나오고 배우자 앞으로 이렇게 종부세가 나오는데 어떠한 경우가 그러느냐 이렇게 보시면 1주택자 특례시 기본 공제는 1세대 1주택이니까 기본 공제 9억이 아니라 12억을 받겠죠. 그렇죠? 네, 12억으로 공시가격 네, 18억 이하인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감안하더라도 세액공제 뭐죠? 예. 연령별 세액공제,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세액공제를 감안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1주택자 특례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주택자 특례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공시가격이 18억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신청하지 말고 1세대 1주택으로 신청하지 말고 인별로 차라리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차라리 절세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현행법상. 그리고 공시가격이 18억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경우, 계속 이 용어가 좀 잘못됐네요. 이하인데, 이하면은 18억 초과죠. 18억을 초과입니다. 초과한 경우에 주택을 보유한 공동명의의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제 금액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을 해봐가지고, 그냥, 인별로, 우리가 납세하는 게 절세 효과가 좋은지, 아니면 두 가지로, 1세대 1주택으로 신청을 했을 때 종부세가 적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해보라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 공시가격이 18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종부세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십니다만 종부세는 좀 특이하죠. 원칙이 부가징수고요. 예외가 이제 신고납부인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그냥 세무사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세무사가 바쁠 때는 이런 설명 안 해줘요. 여러분들께.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신고납부하라고 그러지, 계산기로 막 두드려봐. 언제? 18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신고납부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자로 신청을 해서 신고하는 게 덜 절세 효과가 좋은지 해보겠냐 이거예요. 안 해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세목에 따라서 세법을 좀 아시게 되면은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절세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 특례 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가격의 공시가격이 18억 이하인 공동명의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를 받지 않는 것, 즉 지금처럼 신청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인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오히려 절세 효과가 받는 것이고, 공시가격이 18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 두 가지를 놓고 사전에 세금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금까지 계산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세무사분이나 회계사분에게 좀 위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 1세대 1주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종부세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와 한번 세금을 한번 사전에 한번 계산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종부세가 얼마가 나올 건지 좀 궁금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신고 납부하는 게 유리한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 세무사분이나 이제 회계사분이나 막 뒷목이 좀 뻐근뻐근하죠. 저분이 막 세금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쉽게 보면 안 되겠어. 저분은 아주 꼼꼼하게 다른 분보다 더 체크를 해서 내가 이분을 잘 모셔야 계속 나한테 위임을 해주지, 아니면 중간에 나한테 위임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말이죠. 여러분께 사전에 미리 다 그렇게 좋은 정보를 드릴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종부세, 주택이죠. 주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금 그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낯선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이해가 좀 덜 간다 그러시면은 강의를 이제 처음부터 조금 빠르게 한 1.5배속으로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필요한 거는 메모를 한번 해 놓으시면은 최소한 한 2번, 3번 정도 들으시면은 아마 100% 이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종부세,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이죠. 토지에 대한 종부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